요즘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고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는 야외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외 활동하시면서 또 설레는 마음에 안전에 부주의한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네. 또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사실 한 3년 정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요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외 활동 부쩍 늘었죠.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네. 마음이 그렇죠. 일어나실 텐데요. 올해뿐만 아니고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은 최근에 3년 동안에 산이나 강 바다와 같은 야외 지역에서 네. 구급 활동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겨울에 네. 비해서 한 72.5% 정도 봄이 되면 늘어난다고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보통은 산행 중에 발을 헛디디거나 뭐 넘어지시거나 해서 다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골절이라든지 뭐 낙상이라든지 이런 위험들 있고, 또한 원래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심정지가 오셔서 이송되시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네. 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뭐 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하시다가 졸음 오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외 활동 늘어나는 것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70% 이상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많이들 나가시는 건데요. 보통 잔디밭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잔디밭에 이렇게 함부로 앉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잔디밭에 보통 이제 네. 진드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리는 사고들이 있는데요. 봄철에 대부분 뭐 야외 활동 하신다는 것이 이제 산에 가시거나 뭐 등산 산책하시는 네. 경우들도 많고, 농사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뭐 나물 채취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잔디밭에 그냥 앉게 되면 감염된 진드기에 의해서 이제 그 진드기들이 동물이나 사람을 물면서 흡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감염균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면 찌찌가무시증이나 혹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치명률이 좀 높아서 네.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조금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는데요. 참진드기가 이게 매개하는 질병인데, 이것이 이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보통 3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리자마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이게 물린지 안 물린지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진드기 감염병을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라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은 것이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이런 소화기 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일에서 15일 정도 잠복기를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야외에 나갔다가 네. 한 2주 정도 이내에 내가 열이 난다 한다면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의료기관 방문하시는 때도 야외 활동 이력들을 먼저 밝히시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특히나 야외 활동할 때 우리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진드기 물림 요걸 좀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네, 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으시되 밝은색 옷 이렇게 권하고요. 네. 또는 모자나 목수건, 양말도 목이 좀 긴 것, 장갑 이렇게 쓰셔가지고 몸을 많이 가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진드기 기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날씨가 좋아졌다고 좀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런데 이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캠핑장에서도 좀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들었어요. 네,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서 실제로 이제 늘어난 인구만큼 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화재 관련 사고가 가장 많고요. 이용하시는 제품들에서 유발되는 사고들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난로나
학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앞에 뭐 그 모닥불 같은 것도 피우시고요. 그래서 화재가 가장 우려가 높고 불을 피운 뒤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불 관리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관련된 사고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해먹 설치하시잖아요. 해먹에서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텐트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뭐 망치로 두드리던지 네. 아니면 폴대를 이렇게 이리저리 휘젓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서도 네. 넘어지시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캠핑용 의자가 조금 그 릴렉스 체어라고 하죠. 조금 이렇게 뒤로 삐딱삐딱할 넘어지는 때 넘어갈 수 형태가 있죠.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일으키는 사고들도 꽤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돌봄의 눈길을 조금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께서 어린이 동반하셨다면 더욱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봄철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실록도 아름답고 네. 산으로 가시는 분들 등산 많이 하시는데요. 역시 등산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겠죠. 겨울보다 봄에 사실은 이런 조난 사고라든지 실족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구조 건수로 본다면 뭐 49.8%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내용인데, 그 보통은 이제 그 봄철에 산악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기 전에 이 등산 코스를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길을 잃는 경우를 좀 피하실 수가 있고, 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무리하지 않도록 네.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라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보통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신체에 무리가 가는 내용이라서 응급처치보다는 119에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당황하시게 되면 이것들도 좀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잊지 말고 차분히 위치를 파악해서 119에 신고하시도록 하는데, 위치를 설명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산행하시다 보면 등산로 곳곳에 이런 그 위치 하는 위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 보셨다가 신고하실 때는 그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좀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말씀하시니까 요즘 산에 뭐 출렁다리 같은 그 시설도 많은데, 레저 시설 여기서도 관련 사고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지자체들에서 관광 맞아요. 상품으로 긴 출렁다리를 뭐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사실 시설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못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레저 많이 즐기시는데 번지 점프라든지 이제 위험 사고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레저 시설 이용하실 때는 믿을 만한 곳인지 네. 좀 업체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개인들만 또 관리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행정안전분화지자체에서 이런 시설물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또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야외 활동 안전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랜턴, 불멍, 캠핑 네. 이야기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춘곤증 때문에 너무나 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이 질환 또 생각해 보면 좋아요. 네, 바로 당뇨인데요. 네. 보통 식사를 할 때는 인슐린이 나오고 또 식사가 끝났을 때쯤에는 인슐린이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의 피로감이 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춘곤증이 많이 오고 졸리고 피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